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메전라도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지입니다. 또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는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광주 그리고 또 전남 또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유흥업소 이런 곳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평상시보다 더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메전라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청 소감 또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포근해지고 또 상쾌해지면서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또 봄나들이 장소 중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근교인 이제 우치공원 아니겠어요? 아, 우치공원. 네. 우치공원 제가 또 이 전 직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또 이제 텐트. 네. 그 글램핑장에 제가 또 일일 알바를 했었죠. 맞아요. 전 직원으로서 요맘때 우치공원 정말 추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일할 거리들이 이제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혜빈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오시더라도 사람들이 좀 빠진 뒤에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빈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혜빈입니다. 저는 지금 우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동물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와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청소에 영 소질이 없습니다. 청소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를 도와줄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요. 굉장히 듬직하게 보여요. 듬직하게 보이고 동그랗고 커다란 빗자루가 바닥을 싹싹싹 잘 쓸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한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엇인가요? 어떤 차량인가요? 네, 이 차는 무인 노면 청소차입니다. 무인 노면 청소차.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네. 그러면 이 청소차 저는 운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운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 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운전을 하는 거죠? 네, 이 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서 네네네. 야, 문을 여니까요? 운전석은 그래도 있네요. 네네. 네, 실증 구간에서는 무인으로 차량이 주행되고 있습니다. 아, 무인으로? 네. 야, 정말 멋진데요. 멋진 신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노면 청소 차량으로서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에 있는 쓰레기나 낙엽 등을 쓸어 담는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아, 특수 목적 차량이라. 네. 이게 무인으로 운영이 되면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 네. 어떻게 좀 위험하진 않나요? 네,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 요원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돌발 상황에서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어서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 비상 버튼도 있고요. 그럼 네. 안전 요원이 따라다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차량 광주에서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평동역 일원과 수안지구 고래실공원, 성덕공원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점심과 2시부터 4시 오후 사이에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위험하지 않고 안전 요원도 있어서 굉장히 안심인데 네. 이 차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시속 5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일반 사람들이 걷는 속도보다 좀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반 사람이 걷는 속보다 빠른 속도다. 네. 근데 5km면 제가 막 빨리 걷는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청소가 깔끔하게 되나요? 청소는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완벽하게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얼마나? 네. 쓸어 담으면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약 100리터 정도의 쓰레기들을 담아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차량입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도 빨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차량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는 로봇이 우리 인간의 일을 많이 대체한다고 하죠. 그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술이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새벽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이렇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혁신적인 신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인 노면 청소 차량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우치공원 동물원에 청소를 하러 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 차량과 함께 청소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혜빈이었습니다. 네. 진짜 우치공원이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저 무인 청소차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네. 봄에는 벚꽃 또 가을에는 단풍이 볼 때는 예쁜데 이게 떨어지면 골칫거리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광주가 또 인공중심 도시를 이제 표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무인 청소차가 지금 네. 나왔습니다.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만약에 거리에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일이 치우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새벽녘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그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모로 정말 쓸모있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소식 전해질 텐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 통과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김용록 도지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 한전 공대 특별법 통과를 이제 하고 나서 신정훈 의원이나 물밑에서 도와주신 소병철 의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직접 챙기시면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애를 전방위적으로 쓰신 도지사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소감이 정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기뻤습니다.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육지를 찾잖아요. 네. 어디가 육지인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다가 저기가 육지다 만세 이제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특별법 통과됐을 때 이제 최초에 3월 16일 날 산업자원위에서 통과되고 네. 그때는 합의 처리가 됐거든요. 당초에 일방 처리가 될 수도 있다 했지만 합의 처리가 가장 목표였는데 합의 처리됐다 했을 때 함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월 23일 날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시험대에 들었는데 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정말 난망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단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생중계가 됐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망치를 때릴 때 그 심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저 육지가 보인다 만세 하는 그런 기분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네. 진짜 그럴만 하신 게 이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직접 국회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산자위 의원들까지 찾아가서 전방위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은 원래 이제 한전공대로 통상 우리가 불렀잖아요. 네. 한전공대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제시는 있었는데요. 실제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신정훈 국회의원, 하중 국회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은 틈만 나오면은 이 이야기를 여야 지도부에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가서 건의를 들었고 여야 지도부도 다 건의 드리고 올해 이제 통과를 앞두고는 정말 3월 달에 통과돼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웠지요.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 담당 국장 과장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했고 내려오지 마라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었고 또 저도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산자위원들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정말 대화 과정에서는 좀 풀릴 것 같은데 막상 여야가 만나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통과를 사실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3월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정 여의치 않다면은 4월 달에 통과를 시키기로 여야 간에 합의는 돼 있었다고 하니까 네. 4월 통과를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 상황은 제가 국회에 있어봐서 알지만은 다음에는 항상 좀 불안해요. 이게 그렇죠. 4월 달 통과는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에 통과시킬 수 있으면 3월 달 통과시켜야 5월 달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할 때 네. 저희들이 순리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모든 이 수험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제대로 통과됐구나 이렇게 할 때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더 주목하고 그렇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네. 했고 또 그렇게 통과돼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께 걱정하실까 봐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네. 못 드렸는데 통과되고 나서 저도 그렇게 기뻤지만은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전라남 도민들 또 광주 시민들까지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 됐다. 이런 말씀들을 격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전남 광주 시도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네. 느꼈고요. 이제는 세계 탑10 공대로 가기 위한 출발이 시작됐다. 자신 있게 이제 출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뭐 정상 개교를 위해서 네. 예, 착착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후속적으로 이제 지원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그 한전공대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모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1,000억을 내기로 했고 10년간 네. 100억씩에서 1,000억을 내기로 했고 나주시도 매년 100억씩에서 10년간 이렇게 내기로 이렇게 했어요. 2,000억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단순히 대학만 설립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만들면서 특히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에너지 신산업의 클러스터, 허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전공대가 앞에서 기술적으로 첨단 기술을 끌고 가면서 우리 산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산업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4천억 가까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국전력에서 만든 사립대학이 아니고 국가도 출연하고 자치단체도 출연하고 세계적인 공기업 한전도 출연하기 때문에 네. 이제 특수법인 형태의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이 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출연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도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건의를 노력을 하고요. 네. 이제 한전에서도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이미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은 착착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네. 때문에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지금 이제 임시 개교가 아니라 임시 이제 교사를 가지고 네. 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건물을 임시 사용 승인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000평방미터의 이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네. 5월 달이면 바로 착공을 하고 나머지 건물들도 7월부터 착공해서 지장 없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맨 처음에 임시 준공 검사를 해서 개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세계적인 공대인 코넬텍이라고 네. 뉴욕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대를 만들자 해서 공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구글 사무실에 임시로 건물을 빌려서 개교를 하고 나중에 맨하탄 입구에 루스벨트 섬이란 멋진 섬에 지었어요. 네. 멋지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건물 다 완성하기 전이라도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정식 네. 2022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 보고 계시는 지역민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지역에 들어서면 큰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 자라나는 초, 중, 고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다. 나도 공학도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벤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이제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단순한 공대가 아니고 벤처 창업과 과학기술을 우리 산업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산학연 협력 모델의 대학이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 학생들이 나와서 벤처 창업가가 되고 또 우리 산업 연관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정말 그 세계적인 우수한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면은 우리 이제 나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남 혁신 도시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인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지역 경제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간다면 네.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광주 전남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상생의 어떤 하나죠. 군공항 이전 문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뭐 다 합쳐라.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요. 첫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예, 예. 네, 그 다음도 입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네. 법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었고 네네. 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 3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정상 개교해서 정말 미래의 탑10 세계적인 공대로 갈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 전남의 이제 큰 해낭 사업 하나인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 문제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과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가 사실 많이 있었던 네.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국무총리실이 중간이 돼서 이끌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전남도 참여하면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관련된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또 기재부랄지 행정안전부까지 필요하다면 산자부까지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그냥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해서 이거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해 오면은 지원해 주겠다. 합의해 오면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 가지고는 네. 일반적인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고리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좀 수용 가능하게 필요하다면은 서로 시군 간에 경쟁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대안이 마련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잘 풀릴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한전 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죠. 특별법 통과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정상 개교까지 또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ive it to me. I met a boy last week trying to run that game. Made it sound so sweet when he say my name. I said, boy, stop, run it back. You can talk mad talk, but can you play that sax? Met a boss last night buying out the boss that I could. 네, 요즘 또 중고 거래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어플이죠. 이 채소마켓. 별걸 다 팔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저는 그게 네. 진짜 그걸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고 물품 또 안 쓰는 것들 심지어 요즘에는 뭐 컴퓨터 가르쳐 주세요. 뭐 기타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뭐 우리 어머니 뭐 아버지 선물 뭐 해드릴까요? 네. 뭐 이런 것까지. 재능 판매까지. 예,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보고 사는 것만은 사실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진으로만 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구례에 가면 조금 더 특별한 중고 장터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물건이 가득한 구례 중고 거래 장터로 함께 떠나보시죠.
야채 마켓? 야채 마켓?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야채 마켓?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오면은 거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버님! 저 혹시 야채 마켓? 야채 사고 팔고 그래요. 사고 파는 경매장이 있어요? 여기. 어디요? 여기? 근데 그럼 좀 따라가도 될까요? 따라가요. 가시죠. 우산 씌워드릴게. 오! 야, 여기 또 여기 경매장이 있구나. 환경도 지키고 안 쓰는 물건도 처리하는 중고거래.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구례에도 중고거래 장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구례 사성암 인근의 한 장터.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공간에 조금 특별한 장터가 자리 잡았는데요. 그 소문을 듣고 박지선 리포터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러면 쏟고 이 물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선번이 되시면 이제 경매사님한테 넘겨주시면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한 손에는 도자기, 한 손에는 랜턴. 지선 리포터가 판매하려는 중고 물품인데요. 과연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범상치 않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상생장터 옥션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8일 날 구례군 지역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례에 새로운 관광 먹거리를 만들고자 만들었습니다.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시민장터를 목표로 생겨난 구례 상생장터 앤 옥션. 구례의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있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매가 한 축을 담당하는데요. 중고 물품부터 민속품까지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답니다. 야, 우리 아버님 포즈부터 아유 이 반짝이는 반지까지 범상치 않은 분이죠. 자주 오세요? 저는 지역사회 주말마다 옵니다. 주말마다 오세요? 네. 그럼 오늘 뭐 좀 물건 좀 내놓으셨어요? 내놓은 게 아니고 팔러 오셨어요? 사러 오셨어요? 저는 사러 온 사람인데 얘가 이제 보존 제품이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소중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오늘 감상치 한번 사러 몇 가지 살라고 나왔어요. 이제 곧 시작인데 어떠세요? 마음이 좀 오늘 잘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잘 나와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애기들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죠. 살림에 쓰는 거니까. 흔히 경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례 상생장터의 경매는 어떨까요? 구례 상생장터 토요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게요. 자, 미리 장만해 놓으시면은 좋아요. 자, 온풍기입니다. 온풍기. 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누가 자, 이건 냉풍기. 자, 출발합니다. 이제 쓸철이 돌아왔어. 상태도 좋아. 얼마요? 자, 오늘 경매 물품이 아주 친숙한 것만 빼면 일반 경매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17. 경매사가 물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 시작가를 정하면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값을 부르고요.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트릭도 없고 싸 35,000원. 자, 35,000원. 자, 선물만 낙찰합니다. 8만 그래도 싼 거야. 새로운 물품이 등장할 때마다 매일 눈으로 지켜보는 참가자들. 거봐, 일처리 되잖아요. 이때 박지선 리포터의 물품이 등장합니다. 자, 요거 캠핑 등입니다. 자, 캠핑 등인데, 자, 요거는 뭐 다용도로 쓸 수가 있죠. 자, 12,000원! 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낙찰할까요? 자, 연대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맡기고, 자, 10,000 출발합니다. 자, 2만, 자, 3만, 25,000. 자, 25,000, 25,000. 안 계시면 2만. 낙찰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셨죠? 어찌 이렇게 제 거를 다 낙찰을 받으셨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것은 산에서 차를 마시다가
여기에 꽃 한 송이를 꽂아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쁘고 좋아요. 아버님 물건 이거 오래오래 쳐다보면서 갖고 있을게요. 제 생각 많이 해주세요. 나에게는 애물단지지만 남에게는 애지중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고거래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 경미한 솜씨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좀 이따가 한번 자리 좀 내어주시겠어요? 아유 물론이죠. 예, 아유 아마 능수누나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팁 좀 주세요. 팁이요. 팁이라고 할 거면은 하여튼 재미있게 코믹하게 아마 진행을 하시면 잘하실 걸로 보입니다. 아유 어떻게 효과 제대로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운 화이팅 좀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거실 좀 방 안에도 어디 옆에다가 두고 여기다가 양파만 넣어도 그냥 얕게 출발하네요. 만 출발. 자, 브루스프 만 나왔어요. 2만 보약바닥바닥 나온다. 자, 마지막 부릅니다. 6만 낙차.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왜 안 돼? 왜? 하지 마요. 아유. 살림 말아먹어요. 어휴, 네. 너무 세다 이거요? 우리 아버님 시원하게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이건 이제 다시 그냥 돌아간대요. 자, 야 시를 감아놔도 우리 집에 정말 행복이 불러 넘칠 것 같은 부적 같은 실패. 아유 경매가 보통 일이 아니네. 경매사님, 아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이거 경매사님 누워가 돼. 아유. 가끔은 이렇게 물품의 주인이 직접 경매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경매사님의 진행을 돕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경매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부산까지 쫙 나가지고 제가 지금 왔습니다. 멀리 부산까지 소문이 난 불의 상생장터 앤 옥션. 코로나만 끝나면 해외에서도 오지 않을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는데요. 조용히 경매에 집중하던 박지선 리포터.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물품을 발견했는지 주머니를 활짝 엽니다. 예쁘긴 한데 어디에 쓰려고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경매. 물품이 많을 때는 어둑어둑해져야 마무리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하다 보면 뭐 좋은 국보급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찾으라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물건을 싸게 팔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구례 그런 상품권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점이 많아요. 중고 물품을 팔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구례 상생장터 앤 옥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만나요. 경매에 참여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값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례 가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외부 통신이 차단되면서 우리가 현지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양곤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어오신 분이 그 영상을 광주 MBC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지난 2월과 3월의 양곤의 거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을 찍기도 상당히 위험했을 텐데요. 이 영상은 직접 오늘 스튜디오에 참여하신 분께서 현장에서 찍어 오신 겁니다. 지금 총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밤에도 저렇게 번쩍번쩍. 당연히 시민들을 지금 향한 총성일 거예요. 그렇죠. 민주화 시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열망은 식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렇게 이제 두드리면서 시위를 좀 했었잖아요. 저렇게 비폭력으로 시위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 미얀마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화를 열망을 하고 있네요. 정말 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만 들어도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영상을 직접 제공해 주신 사단법인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이대원 상임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단법인 마음이 예쁜 사람들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현지에서 주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해외 봉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의사 선생님들과 현지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해외 의료봉사와 구순절개 수술, 언청이라고 하죠. 네. 그 수술을 해주고 또 교육 사업으로는 학교를 짓거나 도서관 설치해주고 그리고 현지에서 너무 더러운 물을 많이 먹어서 정수시설 설치해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사업을 해오셨어요? 미얀마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그렇게 쭉 해오시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귀국을 급하게 하셨는데 귀국은 언제 하셨죠? 3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MBC로 좀 오신 건데요. 그렇다면 2월부터 이제 시위를 모두 목격을 하셨을 테고 또 살았던 곳이 거주했던 곳이 양곤대학 앞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이 또 시위가 가장 심각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양곤에서 제일 시위를 심하게 했던 곳이죠. 상황이 어땠나요? 2월 달 시작할 때부터 2월 27일, 2월 말까지는 평화시위라서 그래도 이게 구경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2월 말 27일부터 이제 총성이 나고 이 무력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인터넷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성도 시위 소리만 나면 밤이건 낮이건 할 거 없이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그냥 시위 소리 나자마자 바로 총성이 울리는 그렇게 아주 급박하고도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었죠. 근데 저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군경이 총을 그쪽으로 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바로 그 시위 현장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서 얼굴을 숨기고 핸드폰 카메라만 올려놓고 찍은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검열을 한다면서요?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제가 원래는 3월 30일 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19일 특별기로 이제 바꿔 나오느라고 좀 일찍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검열이 너무 심해져 갖고 민감한 행인들한테 핸드폰을 뺏어서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바로 체포해서 데려가는 그런 구조였었죠. 그래서 제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이 영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얀마 현지 활동가들과는 연락을 주고받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예, 조금씩 하긴 하는데 워낙 이제 인터넷을 막아놓고 군부에서 막고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예민한 사항이라서 네. 한인회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 올려요. 네.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미얀마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상임 이사님이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출연하는 것도 조심하라 하고 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공개하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미얀마 사람들 그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막 어린 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총으로 공격을 하고 사격을 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의 목숨을 널리 알려서 좀 네. 살리고 싶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미얀마를 위해서 좀 지금 이 시위대들이 먹거리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집도 태워버려서 집도 없고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보태서 미얀마 시민들이 좀 이렇게 이 민주 항쟁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용기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MBC도 미얀마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1980년 5.18 때 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세계에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럼 현재 미얀마 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시를 할 때 본 것이 자기 자비를 털어서 시위대들한테 음료수나 물이나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사진 쌀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농업 국가라서 아마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근근히 이어가는 거, 생계를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무자비한 폭행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장 상황이 정말 심각할 텐데 미얀마의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은 어떤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역시 이제 무차별적인 사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간에는 군부에서 명령하기를 머리를 집중적으로 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알려서 빨리 이 사태가 진압이 돼야 된다라는 거 미얀마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또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미얀마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금 뭐라고 보시나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알리는 거 하고 예, 언론이나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리는 것과 또 당장 현재 밥을 굽는 그런 시위대들이나 이런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모금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지금 필요한 미얀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 또 용기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꼭꼭 집어서 알려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못지않은 총력을 다했는데요.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서울이 54.3%, 부산은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전 투표율도 20.54%로 역대 최고였는데 그만큼 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처가 내곡동 땅 거짓말 논란을 집중 부각시켰고요. 이 오세훈 후보는 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정치권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끝나려면 이제 1시간도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정치적인 지형에 큰 변화가 따라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면 민주당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위원장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해 여권의 이낙연, 이재명 이 양강 지지율 구도가 이번 선거 이후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역 정가에서는 어설프게 패배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좋지 않다. 내줄 거면 확실하게 내주고 한국 정치는 역동적이기에 남은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볼까요? 네, 호랑이 군단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짜릿한 재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아는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차전에서 연장 11회 승부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난 일요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뒷심 싸움에서 승자가 됐습니다. 네, 키움이 상대하기 쉬운 팀이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타력의 응집력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최원준 선수가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을 펼쳤고요. 최형우 선수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연장 11회 초 키움 야수진이 연이어 3번의 수비 실책을 하자 빠른 발로 결국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키움도 타선이 힘을 내서 넉 점을 냈지만 막판 실책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네, 또 조금 전 6시 30분부터 이제 키움과 2차전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키움 히어로즈와의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 키움 히어로즈와의 3차전이 열리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매전라도 끝까지 보시고 네. 중계 채널로 넘어가셔서 네.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구는 집중력입니다. 네. 집중해 주시기 선택과 집중.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1년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지역 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건데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정말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께는 지역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01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양방향 소통을 선호하는 8, 90년대생들, 이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인사 담당자 토크 콘서트, 자기소개서 컨설팅, 적성 검사 등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홈페이지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네. 내일부터라고 했으니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7주간 운영이 됩니다. 오늘 들어가 봤더니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기대해도 좋다는 그런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 자막으로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 내일 꼭 기억하셔서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 소감 그리고 또 사진도 보내주셨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4번 우치공원이라고 해서 아들과 동물 보려고 기다리다가 동물은 안 나오고 무인 청소기를 봤네요 하시면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이는 더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움직이니까. 청소기가 그냥 움직이네. 너무 신기해요. 네. 네, 또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구례에 지금 봄꽃이 절정일 텐데 가질 못하겠네요. TV로 꽃 대신 경매 구경도 재밌네요. 0005번 보내셨습니다. 진짜 저는 그 중고거래 경매 거기 좀 핫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면 또 옛날 거 잘 사면 맞아요. 막 좋은 거 얻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자.
9681번 빨리 끝났으면 했는데 여전한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광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미얀마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양곤의 의미였죠. 네. 너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광주 MBC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광주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 또 선거 개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그 시간에 다시 찾아뵐 텐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선거 이후에 투표 결과를 보고 민심도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민심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지역 전국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